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제로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설탕 없이도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다니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로 음료를 매일 마시던 한 남성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제로 음료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챕터 1. 제로 음료의 정체. 편의점에 가면 코카콜라 제로, 펩시 제로, 환타 제로, 심지어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까지 모든 음료에 제로 버전이 존재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다이어트 콜라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제로 음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한국의 제로 음료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제로 음료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제로 음료는 일반 음료에 들어가는 설탕을 빼고 인공 감미료로 대체한 음료입니다. 일반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약 10개 분량인 40g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칼로리로 환산하면 약 160칼로리죠. 반면 제로 콜라는 칼로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350ml 한 캔에 5칼로리 미만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단맛은 그대로인데 칼로리는 없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인공 감미료에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설탕보다 수백 배에서 수만 배까지 단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만 넣어도 충분히 달콤한 맛을 낼 수 있죠. 양이 적으니 칼로리도 거의 없는 겁니다. 챕터 2. 인공 감미료의 종류와 원리.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아스파탐입니다. 설탕보다 약 200배 단맛이 강한 인공 감미료죠. 코카콜라 제로와 많은 다이어트 음료에 사용됩니다. 아스파탐은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된 형태로 체내에서 분해되면 페니랄라닌과 아스파르트산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페닐케톤요증 환자는 아스파탐을 피해야 합니다. 제로 음료 캔을 자세히 보면 페니랄라닌 함유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수크랄로스입니다. 이것은 설탕보다 600배나 단맛이 강합니다. 설탕 분자의 일부를 염소로 치환해서 만든 물질이죠. 수크랄로스는 체내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없는 겁니다. 펩시 제로와 많은 제로 음료에서 사용됩니다. 세 번째, 아세설팜 칼륨, 흔히 아세설팜 K라고 부릅니다. 설탕보다 200배 단맛이 강하고 쓴맛이 적어서 다른 감미료와 함께 사용됩니다. 많은 제로 음료가 아스파탐과 아세설팜 K를 함께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설탕 맛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스테비아입니다. 스테비아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입니다. 설탕보다 200에서 300배 단맛이 강하죠.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 때문에 스테비아를 사용한 제로 음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라이프나 일부 제로 음료에서 스테비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 감미료들은 어떻게 우리 혀를 속일 수 있을까요? 우리 혀에는 미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단맛을 느끼는 수용체는 T1R2와 T1R3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설탕이 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뇌에 단맛 신호가 전달됩니다. 인공 감미료도 이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설탕보다 더 강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강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설탕은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인공 감미료는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우리 몸은 단맛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챕터 3. 제로 음료가 만들어낸 착각. 많은 사람들이 제로 음료를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칼로리가 없으니까 살도 안 찌고 건강에도 문제 없겠지.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2022년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제로 음료를 하루 2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23% 높았습니다. 심장병 위험도 32% 증가했죠. 칼로리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로 음료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보다 체중이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슐린 반응입니다. 우리 몸은 단맛을 느끼면 곧 당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이 들어오지 않죠.
이렇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고 우리 몸은 더 강한 허기를 느낍니다. 결국 더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제로 음료를 마신 후 치킨이나 피자가 더 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리적 보상 효과입니다. 제로 콜라를 마셨으니까 칼로리를 절약했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다른 음식을 더 먹어도 괜찮다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제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식사량을 더 늘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각의 둔화입니다. 설탕보다 수백 배 단 인공 감미료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단맛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과일의 은은한 단맛은 싱겁게 느껴지고 점점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죠. 이것은 미각 중독의 시작입니다. 챕터 4. 장내 미생물의 변화. 최근 과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우리 장에는 약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감미료가 이 장내 미생물을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인공감미료가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유해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크랄로스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최대 50%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염증이 증가하며 각종 대사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공감미료가 장벽을 손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벽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하고 독소는 차단하는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인공감미료가 이 장벽에 구멍을 만들어 독소가 혈액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만성염증,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로 음료를 매일 마시던 사람들 중 일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설사, 피부 트러블을 경험했습니다. 제로 음료를 끊자 증상이 사라진 사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챕터 5. 뇌와 중독의 메커니즘.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인공감미료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fMRI 뇌스캔 연구 결과를 보면 제로 음료를 마실 때와 일반 음료를 마실 때 뇌의 반응이 다릅니다. 일반 음료를 마시면 뇌의 보상회로가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단맛을 느끼고 실제로 당이 들어오고 에너지를 얻으니까 뇌가 만족하는 거죠. 하지만 제로 음료는 단맛만 느끼고 실제 당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뇌는 혼란스러워하고 보상회로가 불완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중독의 메커니즘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인공감미료의 중독성을 연구한 결과 쥐 실험에서 인공감미료가 코카인보다 더 강한 중독성을 보였습니다. 쥐들은 코카인 대신 인공감미료를 선택했고 점점 더 많은 양을 요구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 음료를 마시기 시작하면 점점 더 자주,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하루 한 캔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하루 서너 캔을 마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카페인도 들어있어서 중독성은 더욱 강해집니다. 또한 인공감미료는 도파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은 행복과 보상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인공감미료가 이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일상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챕터 6. 당뇨와 대사질환의 역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당뇨 예방이나 혈당 관리를 위해 제로 음료를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들은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에서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14년간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공감미료를 많이 섭취한 그룹이 전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63% 높았습니다. 일반 설탕 음료를 마신 그룹보다도 높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단맛을 느끼면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실제로 당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인슐린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이고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또한 인공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변화를 통해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장내 미생물이 손상되면 포도당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사 증후군도 문제입니다. 제로 음료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복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제로 음료를 매일 마시는 사람들의 내장 지방이 일반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축적됐습니다. 챕터 7. 치아와 뼈 건강. 제로 음료에는 설탕이 없으니 충치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착각입니다. 제로 음료의 pH는 약 2.5에서 3.5 정도로 매우 산성입니다. 치아 범랑질이 손상되기 시작하는 pH가 5.5인 것을 고려하면 제로 음료는 치아에 치명적입니다. 산성 음료를 자주 마시면 치아 범랑질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이를 치아 부식증이라고 하는데 한번 손상된 범랑질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치아가 약해지고 시림 증상이 생기며 충치에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치과 의사들은 제로 음료를 자주 마시는 환자들에게서 심각한 치아 부식을 자주 발견합니다. 뼈 건강도 문제입니다. 콜라류 제로 음료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산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칼슘과 결합해 배출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이나 폐경기 여성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제로 콜라를 매일 마시는 여성들은 골절 위험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야 문제가 되지만 그 시작은 젊을 때부터입니다. 챕터 8 암과의 연관성 논란 202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지만 식품업계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암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아스파탐을 대량으로 투여했을 때 특정 암의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대규모 역학 연구가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가 10만 명 이상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인공감미료 섭취가 많은 그룹에서 암 발병률이 13% 높았습니다. 특히 유방암과 비만 관련 암에서 연관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스파탐의 하루 섭취 허용량을 체중 킬로그램당 40mg으로 정했습니다. 6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 2400mg입니다. 이것은 제로 콜라 약 12캔에 해당합니다. 한두 캔 정도는 괜찮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인공감미료가 제로 음료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설탕 껌, 다이어트 요거트,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프로틴바, 심지어 일부 약품에도 인공감미료가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챕터 9. 임산부와 어린이의 위험.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임산부와 어린이의 인공감미료 섭취입니다. 태아와 성장기 어린이는 성인보다 훨씬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에서 6만 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임신 중 인공감미료 음료를 매일 마신 여성들의 조산 위험이 58%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임신 중 인공감미료를 많이 섭취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비만과 대사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인공감미료에 노출되면 미각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단맛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자극적인 맛만 찾게 되죠. 이것은 평생의 식습관을 결정합니다. 또한 어린이는 체중이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을 섭취해도 성인보다 체내 농도가 높아집니다. 뇌와 장기가 발달하는 시기에 인공화학물질에 과다 노출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챕터 10. 업계의 마케팅 전략. 그렇다면 왜 제로 음료는 건강한 이미지로 포장될까요? 식품업계의 마케팅 전략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제로 음료 광고를 보면 주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운동하는 모습,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시키죠. 제로 라이트,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건강과 날씬함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식품업계는 매년 수조 원을 마케팅에 투자합니다. 유명 운동선수나 인플루언서를 모델로 기용하고 건강 프로그램을 후원하며 심지어 영양학 연구에도 자금을 댑니다. 일부 연구들은 식품업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데 이런 연구들은 인공감미료에 우호적인 결과를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로라는 단어만 보고 안심합니다. 칼로리 제로, 설탕 제로, 죄책감 제로. 완벽한 마케팅 문구입니다. 하지만 건강 위험 제로는 아닙니다. 챕터 11. 대안과 현명한 선택.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로 음료를 완전히 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물입니다. 심심하다면 레몬이나 오이, 민트를 넣은 디톡스 워터를 만들어 보세요. 자연스러운 향과 맛이 있어 물보다 마시기 쉽습니다. 탄산수에 과일즙을 살짝 넣는 것도 좋습니다. 차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녹차, 홍차, 허브차 등 다양한 차는 자연스러운 맛과 향을 제공하며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카페인이 걱정된다면 루이보스차나 캐모마일차 같은 무카페인 차를 선택하세요. 과일 스무디도 좋습니다. 신선한 과일로 만든 스무디는 자연당과 비타민, 섬유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의 과도한 단맛에 길들여진 미각을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제로 음료를 마셔야 한다면 양을 제한하세요. 하루 한 캔 이하로 줄이고 매일이 아닌 가끔씩만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식사와 함께 마시기보다는 따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 제로 음료를 마시면 다른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엔딩. 지금까지 제로 음료의 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수많은 위험들, 인공 감미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업계의 마케팅 전략까지 살펴봤죠.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로 음료는 칼로리는 제로일지 몰라도 건강 위험은 제로가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을 파괴하고 뇌의 보상 회로를 교란시키며 당뇨와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치아와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한 캔 정도는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여러 캔을 마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제로 음료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당장 제로 음료를 끊기 어렵다면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한 달만 제로 음료 없이 지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변하는지 느껴보세요. 더 맑은 정신, 더 좋은 컨디션, 더 건강한 피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편의점에서 제로 음료를 집어들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정말 필요한 선택인지, 아니면 마케팅에 속은 선택인지.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